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발악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봉 2억 대기업 간부인 남편과 그 기세등등한 시어머니 앞에 제가 내놓은 건 팅팅 불어 터진 라면 2봉지였습니다. 앉아. 당신이 준 그 귀한 10만 원으로 차린 최고의 성찬이니까 국물까지 싹 비우라고. 한 달 생활비 50만 원. 500원을 아끼려 마트에서 고개를 숙이고 구멍난 속옷을 꿰매 입으며 버틴 7년. 남편의 서재에서 비자금 5억 통장을 발견한 그날, 제 아내 순종적인 아내는 죽었습니다. 너 나가면 굶어 죽어. 제 앞길을 막아서며 악담을 퍼붓는 남편의 발등을 뾰족한 하이힐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그 인간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저는 웃어주었죠. 나 굶어 죽을 걱정 말고 당신 비자금 반토막 날 걱정이나 해. 지옥 같은 7년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한 여자의 짜릿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가슴 속에 꽁꽁 싸매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보같이 살았던 지난 7년의 세월을 이제는 끝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수진이라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참 부러울 것 없는 팔자였죠.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유능한 인재였거든요. 하지만 화려한 유리성 안의 실상은 조금 달랐답니다. 어김없이 아침 알람이 울리면 제 하루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함께 남편이 안방에서 걸어 나오죠.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는 남편의 모습은 참 근사합니다. 그 뒤에서 국자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은 어떨까요? 군데군데 얼룩이 지고 끝단이 해진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 말이에요. 속옷 하나 사기가 무서워 고무줄이 다 늘어난 것을 입고 있는 제 처지가 가끔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국간이 왜 이래?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남편이 숟가락을 놓으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요즘 건강 생각해서 조금 싱겁게 했어. 여보. 건강? 밖에서 일하는 사람 입맛이 돌아야 기운을 내지. 내 연봉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남편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빛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권위가 가득 차 있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주는 날입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지더군요. 자, 여기. 이번 달도 50만 원 입금해놨어. 여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50만 원으로는 정말 빠듯해. 아이 이제 학교 가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식비하고 뭐하면 너무 부족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콧방귀를 낍니다. 당신은 경제관념이 없어? 이걸로 한 달 잘 살아야지. 내가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오는 돈이야. 집에서 노는 여자가 알뜰하게 살림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돈 타령만 할 거야? 노는 게 아니라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애 보느라. 됐어. 가계부 꼼꼼하게 적어놔. 영수증 하나라도 빠지면 다음 달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편은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구두 주걱을 집어듭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식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2억이라는 남편의 연봉 중 제가 만질 수 있는 건 오직 이 50만 원뿐이죠. 오후가 되어 서둘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야채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오이를 집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 결국 콩나물 코너로 발길을 돌렸죠. 마침 타임 세일이라며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을 부르더군요. 사장님,
이거 5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단골이잖아요. 아이고 사모님, 요즘 남는 것도 없어요. 안 돼요. 가판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제 모습이 문득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밖에서 수십만 원짜리 술을 사기도 한다는데 저는 500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을 울립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장 보러 나왔어. 오늘 저녁 차리지 마.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압적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회식해? 아니, 어제 네가 차린 저녁 밥상 보니까 도저히 먹고 들어갈 기분이 안 나서 맛도 없는 밥 먹느니 밖에서 사 먹는 게 속 편하겠다. 여보, 그게 무슨... 끊어. 괜히 돈 아깝게 내 저녁까지 차려놓지 말고. 뚜뚜 소리만 들리는 핸드폰을 든 채 저는 마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콩나물 봉지가 파들파들 떨리더군요. 이 낡은 앞치마 밑으로 숨기고 싶은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50만 원을 던져주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요? 시린 바람이 마트 자동문 사이로 스며들어 제 여윈 어깨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은 제 불행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50만 원으로는 아이와 제 입에 풀칠도 하기 버겁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결국 저는 남편 몰래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파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꼬박 허리가 끊어지게 일해서 제 손에 쥔 돈은 딱 80만 원이었어요. 그 귀한 돈을 비상금 명목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이 서류를 찾다 그 봉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난 돈이야? 퇴근한 남편이 거실에 돈 봉투를 내던지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손을 벌벌 떨며 대답했죠. 그거 여보, 나도 좀 보탬이 되려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좀 했어. 뭐? 식당? 지금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내가 밖에서 연봉 2억 받는 사람인데 마누라가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 아니, 당신이 주는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러지. 입 안 닥쳐? 네가 밖에서 그깟 푼 돈 몇 푼 버느라 집안일 소홀히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쩐지 요새 먼지가 좀 보인다 했더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구먼. 남편은 80만 원이 든 봉투를 마치 오물이라도 되는 양발로 툭 찼습니다. 제 한 달간의 고된 노동이 거실 바닥에 비참하게 흩뿌려진 순간이었죠. 남편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식탁 앞에 앉아 안경을 치켜 쓰고 제 가계부를 검사했거든요. 영수증 하나하나를 대조하던 남편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 3만 원 뭐야? 학습지? 민준이 이제 7살인데 무슨 벌써부터 학습지야? 민준이 친구들이 다 하기도 하고 유치원 선생님도 학습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웃기지 마. 이거 다 내 허영심 아니야? 엄마들 사이에서 기 안 죽으려고 애 공부 핑계 대는 거 모를 줄 알아? 남편은 가계부 노트를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은 참 무책임해. 애 교육을 생각한다면 집에서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어줄 생각은 안 하고 남들 하니까 돈부터 써? 이런 식으로 돈 셀 구멍만 찾으니까 당신이 무능한 엄마 소리를 듣는 거야. 제 교육관도 엄마로서의 마음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허영심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제가 입을 뗄 때마다 돌아오는 건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독설뿐이었죠. 심지어 저는 제 발로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남편의 허락 없이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집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결제한 순간 남편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카드를 쓰면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게 설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어디야? 여보. 집 앞 카페인데 친구가 잠깐 얼굴 보자고 해서. 친구? 누구? 집에서 노는 여자가 팔자가 좋네. 나는 밖에서 상사 비위 맞추느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는데 너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강하고 있냐? 여보, 커피 한 잔이야. 4,500원이라고. 그 4,500원이 우스워? 그게 모여서 가게가 휘청이는 거야. 당장 집에 기어 들어가.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카드 한 장이라도 긁으면 그땐 카드도 가위로 잘라버릴 줄 알아. 카페 통유리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저는 이 전화를 받는 내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다고요. 제가 무능하고 경제관념이 없어서 자기가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 말들이 서서히 제 뇌리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부족해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화가 난 걸까?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2억이라는 화려한 연봉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50만 원짜리 쇠사슬이 제 목을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이 이보다 더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을까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들뜬 목소리로 거실을 서성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슬그머니 곁으로 다가갔죠. 여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다음 주면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당신 잊은 건 아니지?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니 제가 잊을 리가 있나요? 매년 그날이면 제 손등이 부르트도록 일만 해야 했던 날인데 말이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어. 어느 식당으로 알아볼까? 식당?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만 하셨는데 밖에서 파는 조미료 범벅인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집에서 제대로 대접해. 어머니 친구분들도 몇 분 오실지 모르니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차려내라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대로 대접하라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남편의 욕심이 뻔히 보였거든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엔 깨알 같은 글씨로 요리 목록이 적혀 있었죠. 자, 이게 이번 생신상 메뉴야. 한우 갈비찜은 당연히 기본이고 신선한 도미찜에 전복구이, 삼색전이랑 잡채, 각종 나물까지 해서 20첩 반상으로 준비해. 저는 종이를 집어들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보, 20첩 반상이라니? 이걸 나 혼자 다 하라고? 도미랑 전복, 한우 갈비까지. 재료비가 얼마나 들지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엄마가 전복이랑 도미라면 자다가도 깨시는 분이야.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생신상 하나 정성껏 못 차려? 당신이 평소에 살림을 얼마나 대충 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와? 남편의 뻔뻔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효심을 제 노동력으로 때우려는 심산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차려볼게. 그럼 재료비는?
내가 가진 생활비로는 택도 없는 거 알잖아. 남편은 잠시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생색이라도 내듯 천천히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더군요. 제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딱 10장, 1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장 봐와.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 이 리스트에 있는 거 한우 갈비찜 고기 한 근만 사도 이 돈은 다 나가. 10만 원으로 전복에 도미에 스물첩 반상을 어떻게 차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요즘 시장 가면 다 싸더라. 새벽 시장 가서 발품 팔고 마트 마감 세일 노리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이야. 돈만 밝히지 말고 정성을 들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요령을 피워? 이건 요령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당신 연봉이 2억인데 당신 어머니 생신상 차리는데 고작 10만 원을 주면서 스물첩 반상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 어허, 이 여자가 또 목소리 높이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야. 능력 있는 여자들은 이 돈으로도 훌륭하게 차려내. 당신이 게으르고 발품 팔기 싫으니까 자꾸 돈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남편은 10만 원을 제 얼굴 앞으로 흔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차려내. 만약 음식 가짓수 모자라거나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면 그땐 정말 나도 안 참아. 알았어?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10,000원짜리 10장. 그 종이 쪼가리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연봉 2억은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 자신의 체면과 효도 빌런 짓을 위한 훈장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식탁 밑에서 한참 동안 10만 원을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장 바닥을 헤매며 콩나물 값을 깎던 제 모습이 비참하게 전복 가격표를 보며 망설일 제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남편은 저를 아내가 아니라 아주 값싼 비용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당신이 말한 그 특별한 상.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은 10만 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서러움이 분노라는 불씨로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그 스물첩 반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2억을 받는 남편이 자기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며 던져준 돈이 고작 10만 원이라니요. 그동안 제가 아끼고 아껴서 콩나물 값을 깎고 낡은 앞치마를 기워 입으며 버틴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선명하게 파고들더군요. 과연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사람 곁에서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집안을 정리하다가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던 남편의 서재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남편이 깜빡 잊고 두고 간 가방이 열려 있더군요. 무심코 가방을 정리해 주려다 안쪽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은행의 통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 0이 대체 몇 개인지 한참을 세어보았어요. 거기엔 무려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뒤편에 끼워진 포스트잇에는 해외 주식 계좌 번호와 수익률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환율을 대충 계산해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였습니다. 5억? 비자금이 5억이라고?
손이 덜덜 떨려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에게는 50만 원 생활비도 아깝다며 가계부를 검사하고 500원 깎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학습지 3만 원에 허영심 많은 엄마라고 모욕을 주던 그 사람이 뒤에서는 수억 원의 돈을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절약과 인내가 남편에게는 그저 우스운 광대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엄마.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엄마의 밝은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아, 아유 박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안 그래도 요즘 보일러가 말썽이라 걱정했는데 사위가 용돈을 보내줬지 뭐니? 응? 남편이 용돈을 보냈다고? 남편이 친정에 용돈을 보냈다는 말에 잠시 그래도 사위 노릇은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꼭 좀 말해줘.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5만 원이나 보냈다. 아껴서 잘 쓸게. 뭐? 엄마 얼마라고? 5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봉 2억, 비자금 5억을 가진 사위가 평생 고생만 하신 장모님께 생색을 내며 보낸 돈이 단돈 10만 원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5만 원으로 고기 한 근 제대로 사 먹기도 힘든데 그걸 큰돈 생색내며 보냈을 남편의 그 비릿한 미소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값싼 존재로 취급하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나쁜 놈. 인간도 아닌 놈. 소리 죽여 울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겠다고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2억 연봉, 그 5억 비자금, 그게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남편의 통장을 제 핸드폰으로 구석구석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죽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특별한 상을 차려줄 아주 치밀한 복수자가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상을 준비하게 될지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오열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처분에 목을 매는 가련한 여자가 아니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오점을 지워내기 위한 퇴근 준비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고등학교 동창 지혜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지혜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화려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지혜에게 제가 촬영한 남편의 비자금 통장과 해외 주식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가계부를 검사하며 제게 쏟아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을 기록한 일기장, 그리고 몰래 녹음해둔 남편의 폭언 녹취록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너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연봉 2억에 비자금이 5억이라니. 이건 단순한 경제적 갈등이 아니야. 악의적인 유기이자 정서적 학대야. 지혜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제 고통을 학대라고 정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지혜야, 나 재산 분할 확실하게 받고 싶어. 우리 아이랑 내가 살 길, 저 인간 돈으로 똑똑히 보상받을 거야. 걱정 마. 이 증거들이면 비자금까지 싹 다 탈탈 털어올 수 있어. 너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구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제 예물 귀금속들을 챙겼습니다. 그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머물 작은 오피스텔을 남편 몰래 단기 계약했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남편의 감옥에서 벗어나 저만의 영토를 가진 기분에 전율이 돋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면 예전처럼 현관으로 나가 남편의 가방을 받아들었죠. 남편은 그런 제 속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위풍당당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딱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TV를 보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내일 메뉴 점검 다 됐지? 도미는 싱싱한 걸로 샀어? 응, 시장 가서 다 보고 왔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 기대한다. 우리 엄마 친구들도 오시니까 기 좀 팍팍 살려드려야지. 당신이 고생 좀 하면 내 체면이 서는 거니까. 알지? 그 손길이 어찌나 징그럽고 혐오스럽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제 생애 가장 가식적이고도 화려한 미소였죠. 그럼 당연히 기대해도 좋아. 당신이 준 그 귀한 10만 원으로 아주 특별한 상을 차릴 테니까. 평생 잊지 못할 상이 될 거야. 오, 웬일로 고분고분해? 진작 좀 그러지. 내일 보자고. 남편은 제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스물첩 반상이요? 도미찜과 한우갈비요? 아니요. 저는 내일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10만 원의 가치를 남편과 시어머니 눈앞에 똑똑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일 펼쳐질 그 통쾌한 무대가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폭풍 전야의 부엌. 저는 조용히 싱크대 밑에 숨겨둔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당일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거실을 서성거리며 저를 압박하더군요. 어제 제가 특별한 상을 차리겠다고 한 말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거만하게 툭 치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기대한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조용히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준 그 거금 10만 원을 들고 말이죠. 제가 향한 곳은 재래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1층,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화장품 코너였죠. 언니, 이 립스틱이랑 파운데이션 주세요. 제일 화사한 걸로요. 그동안 남편이 주는 50만 원 생활비에 치여 샘플 하나 얻어 쓰는 것도 눈치 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생신상 차리라고 던져준 10만 원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화장품을 사고 남은 돈은 딱 5천 원. 저는 마트에 들러 가장 저렴한 라면 2봉지를 샀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스물첩 반상의 핵심 재료였죠. 저녁이 되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시어머니께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일찍 퇴근해 마중 나간 남편이 시어머니의 가방을 수발하며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을 훑어보셨습니다. 예, 수진아. 음식 냄새가 왜 이렇게 안 나니? 사골이라도 고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상석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비마마라도 된 양,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시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 서둘러라. 배가 출출하구나. 야, 수진아. 거기 서 있지 말고 물 좀 떠와라. 목이 타는구나. 시어머니의 고압적인 명령에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 뭐해? 어머니 목마르시다잖아. 얼른 얼음물 시원하게 타다 드려. 우리 마누라가 오늘 어머니 기 살려드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대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아첨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이던지 비위가 상해 구역질이 날 뻔했죠. 2억 연봉을 받는 대기업 간부라는 남자가 집에서는 그저 엄마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마마보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가 도미찜에 한우 갈비찜까지 준비했대요. 제가 재료비도 넉넉히 줬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남편의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재료비를 넉넉히 줬다고요? 10만 원으로 도미와 한우를 바라는 그 도둑놈 신보를 오늘 똑똑히 고쳐줄 생각입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담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까 산 화장품으로 공들여 화장한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생기 있어 보이더군요. 그래, 기대해. 당신들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비싼 라면을 대접해 줄 테니까.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양은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켜는 제 손길은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죠.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승리자라도 된 양 떠드는 그 소음들이 잠시 후 터질 폭탄의 도화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부엌. 물은 끓기 시작했고 저는 라면 봉지를 찢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입니다. 보글보글 냄비 속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허세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머니, 이번에 수진이가 준비한 도미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쓰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한우갈비도 아주 좋은 걸로만 샀을걸요? 그 비릿한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라면 봉지 2개를 조용히 뜯었습니다.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를 털어넣고 면을 투하했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스물첩 반상의 정수니까요. 자, 드디어 나갑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아주 화사한 목소리로 외치며 커다란 양은 냄비를 양손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기대감에 부풀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식탁 의자를 빼더군요. 시어머니 또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나 보내라며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냄비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자, 어머니, 어서 드세요. 제가 냄비 뚜껑을 열자 시커먼 국물 위로 팅팅 불어 터진 라면 가닥들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매콤하고 저렴한 라면 냄새가 거실 가득 진동을 했죠. 순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입은 금방이라도 턱이 빠질 듯 벌어졌고 시어머니의 눈은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정적을 먼저 깬 건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사들인 라면 냄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이게 지금 나를 먹으라고 내온 거니? 내 생일날? 며느리라는 게 지금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내와.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숯검댕이가 되어 일그러졌습니다. 제 면면을 훑는 남편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더군요. 야, 너 미쳤어? 도미는 어디 가고 갈비는 어디 갔어? 너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밥상을 뒤엎어버릴 기세였죠. 하지만 제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다란 스테인리스 국자를 식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려쳤습니다. 앉아. 제 단호한 외침에 움찔한 남편이 얼떨결에 자리에 다시 주저앉더군요. 저는 평소에 순종적인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쏘아보았죠. 왜들 이래? 당신이 준 그 귀한 10만 원으로 차린 최고의 성찬인데. 뭐가 문제야? 뭐? 10만 원? 야, 내가 언제? 당신이 그랬잖아. 요즘 시장 가면 다 싸다고. 발품 팔면 10만 원으로도 20첩 반상 차릴 수 있다고. 내가 당신 말 듣고 시장을 이잡듯 뒤졌는데 세상에 한우 갈비 한 근에 7만 원이 넘더라고. 도미는 한 마리에 3만 원이고 당신이 준 돈으로는 갈비 냄새도 못 맡겠던걸.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어머니 생신인데 빈손으로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 준 10만 원 중에 9만 5천 원은 내 화장품 사는데 썼어. 그동안 당신이 생활비 50만 원밖에 안 줘서 나 립스틱 하나 못 사고 살았거든. 그리고 남은 5천 원으로 정성을 다해 일하면 2봉지를 샀지. 정성이 중요하다고 한 건 당신 아니었어? 이 미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 부르르 떨며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아드님이 그러시던데 요즘은 마음이 중요하대요.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이 라면 국물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죠. 당신도 앉아. 당신이 번 피 같은 돈으로 산 라면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남겨? 어서 먹어. 얘가 진짜 미쳤나 봐. 야, 너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연기를 시작하자 남편이 다시 밥상을 뒤엎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국자로 남편의 손등을 찰싹 내리쳤습니다. 손 치워. 당신이 밖에서 연봉 2억 받는다고 떵떵거릴 때 나는 500원 깎으려고 마트 바닥에서 빌었어. 당신 어머니 기 살려준다고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려던 그 오만한 생각, 오늘 일하면 국물에 싹 말아먹어버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압당하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팅팅 불어 터진 라면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역한 냄새가 오늘따라 제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짓들, 일하면 한 그릇으로 끝날 줄 알았어? 이제부터 진짜 당신들의 그 고결한 자존심을 하나하나 짓밟아 줄 테니까 기대해.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팅팅 불은 라면, 냄비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파를 붙잡고 헐떡였고 남편은 제 일격에 정신을 못 차린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죠. 어머니, 혈압 오르시는 모양인데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몸에 좋은 한우 갈비 대신
아드님이 주신 정직한 10만 원의 가치가 담긴 라면이니까요. 이 독한 것,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천한 음식을 내놓고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풋 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천한 음식이라니요.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매달 주는 돈으로 치면 이건 성찬 중에 성찬인데요.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밖에서 연봉 2억 받는 거 아셨어요? 아주 회사에서는 떵떵거리며 부하 직원들 데리고 비싼 일식집 다니는 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던 분이었으니까요. 그거야 당연히 알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그 대단한 연봉 2억 받는 아드님이 저한테 생활비로 얼마 주시는지는 아세요? 한 달에 딱 50만 원 주십니다. 그 50만 원으로 쌀 사고 당신 아들 아침마다 먹고 싶다는 북어국 끓여내느라 저는 구멍난 속옷을 꿰매 입고 살았어요. 뭐? 50만 원? 시어머니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었는지 입을 쩍 벌리더군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드디어 이성을 잃고 제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입 안 닥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가정주부가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등골을 얼마나 더 빼먹으려고.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까발려지자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손을 번쩍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남편 권위에 도전해?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남편의 커다란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오려는 찰나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번쩍 들어 남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카메라 어플이 켜져 있었고 영상 촬영 버튼도 눌려 있었죠. 때려봐. 어서 때려보라고. 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왜 멈춰? 평소처럼 무능한 년, 허영심 많은 년 소리 지르면서 때려보지 그래. 이거 그대로 경찰서에 들고 가서 당신 그 잘난 2억 연봉 대기업 상무 자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당신 회사 게시판에 이 영상 올라가면 동료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치?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려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잘 보세요. 어머니 아들, 밖에서는 멋진 상무님 소리 들으면서 왕 대접받고 다니지만요. 집에서는 마누라 피 말려 죽이는 짠돌이 괴물이에요. 장모님한테 용돈 5만 원 보내면서 효자 노릇하는 척하는 파렴치한이라고요. 너 정말 이런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오늘 일하면 국물까지 싹 비우고 가세요. 어머니 아들이 제게 허락한 인생이 딱 이 불어 터진 라면 같았거든요. 왜요? 아까우세요? 당신 아들이 돈 안 줘서. 제가 밖에서 접시 닦으며 벌어온 80만 원. 당신 아들이 발로 차버릴 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어머니도 이 라면 드시면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비겁하고 초라한 민낯만 남았습니다. 여보, 아니 수진아, 우리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어머니 계시는데 이게 무슨 결례야. 남편이 비굴하게 목소리를 깔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얘기는 법원에서 하자고.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 5억, 그거 찾느라
내가 좀 고생했거든.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까지 들통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남편의 고개는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수검댕이를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자금 5억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잘난 대기업 간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그 비겁한 얼굴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거 읽어봐.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정확한 계산서니까. 찰나의 정적 속에 하얀 종이들이 식탁 위 팅팅 부른 라면 그릇 옆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더군요. 그의 눈동자가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 위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이혼? 수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뭐 재산분할? 이게 말이 돼? 당신이 7년 동안 나를 갉아먹은 대가야. 재산분할 55, 당신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 5억에 해외 주식 계좌까지 싹 다 포함해서 계산했어. 내 친구 변호사가 아주 꼼꼼하게 검토했으니까 토달 생각은 마. 옆에서 너클 놓고 있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뭐? 재산분할?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네가 왜 가져가? 이 날도둑년아. 너 빈손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며 산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호강 어머니나 실컷 하세요. 한 달 50만 원으로 스물첩 반상 차려내라는 아드님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아, 참고로 상간녀 소송 안 당하고 싶으면 조용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당신 법인카드로 호텔 결제한 내역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무서운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못하고 서류만 꽉 쥐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 역겨운 풍경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리 챙겨둔 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지마. 너 가면 끝인 줄 알아? 남편이 정신을 차린 듯 현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열한 도끼가 서려 있었죠. 너 나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내 돈 없으면 넌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할 신세야. 어디서 건방지게 이혼 타령이야.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무능한 존재로 깎아내리며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재산을 뺏기기 싫어 발악하는 꼴이었죠. 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꺼내시는 가장 뾰족하고 높은 하이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굶어 죽는다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신고 있던 하이힐 굽으로 남편의 발등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 흑. 남편의 처절한 비명이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발을 감싸 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으로 몸부림쳤죠. 저는 그 위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 사느라 내 인생 7년이 이미 굶주렸어. 마음도 굶주리고 자존감도 굶주리고 내 꿈도 굶주렸다고. 그런데 내가 밖에서 굶어 죽어. 저는 현관문을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복도의 빛이 어두컴컴한 집안을 비췄습니다. 걱정 마. 나 이제 나가서 고기 먹으러 갈 거니까. 그 잘난 연봉 2억 혼자 실컷 처먹고 체해서 평생 고생이나 해. 도장 찍고 연락해. 아니,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수진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굴한 외침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7년의 지옥이 끝나는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이제 콩나물값 500원에 벌벌 떨던 수진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금소금이 복도에 길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7년의 유배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례 선언 같았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만큼 생경했습니다. 아까 10만 원을 털어 샀던 그 립스틱이 입술 위에서 선명한 핏빛처럼 타오르고 있더군요. 그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지워버렸던 제 색깔이 비로소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 후끈한 오후의 공기가 제 피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습하고 더운 여름날의 공기일 텐데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산들바람보다 시원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순식간에 모래알처럼 바스러져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후, 길게 내뱉은 한숨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콩나물 값을 걱정하고 남편의 비아냥거림에 가슴을 졸이던 그 아파트를 뒤로하고 걷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든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니까요. 단지 내 분수대를 지날 때 쏟아지는 물줄기가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단지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기 전 잠시 멈춰서서 제가 살던 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콘크리트 벽 뒤에 갇혀 50만 원이라는 숫자에 목을 매던 수진이가 저기 어딘가에 버려진 기분이 들더군요. 잘 가라, 수진아. 너는 이제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단다. 잠시 아는 엄마 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손을 꼭 잡고 걷는 길. 유치원 앞 정육식당으로 들어서며 저는 메뉴판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비싼 꽃등심을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준 50만 원 생활비에 벌벌 떨던 예전에 제가 본다면 기절할 노릇이겠지만 이제 제게는 제 몫의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유가 있습니다. 지혜가 말한 대로 남편의 비자금과 해외 주식까지 탈탈 털어내면 우리 민준이와 제가 평생 고기 걱정 없이 살기엔 충분한 돈이 나올 겁니다. 식당 창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식탁 위로 눈부시게 쏟아졌죠.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이토록 향기로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연신 맛있다를 연발했습니다. 아이의 입에 정성껏 구운 고기를 넣어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안녕, 나의 비참했던 7년. 50만 원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매일 기록해야 했던 가계부. 영수증 하나에 벌벌 떨며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시간들. 저는 이제 그 낡은 가계부를 영원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금액에 맞춰 숨죽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하고 제가 직접 채워가는 삶을 살 겁니다. 남편은 제게 너 나가면 굶어 죽는다고 악담을 퍼부었죠. 하지만 보란 듯이 보여줄 겁니다. 그 잘난 2억 연봉 없이도 저는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돈에 기생하며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나무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길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제게 수고했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속에 든 이혼 서류 뭉치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지도였습니다. 엄마, 저기 나비 봐봐.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엔 호랑나비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나비의 날갯짓이 꼭 저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나비 말이에요. 민준아, 가자.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미리 구해둔 그 작고 아늑한 오피스텔. 그곳엔 남편의 폭언도, 시어머니의 간섭도, 500원을 깎기 위한 비굴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와 제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하겠죠. 저는 이제 50만 원의 가계부 대신 제 인생의 지도를 그리러 갑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수진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것입니다. 제 발걸음이 보도블록을 딛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또각, 또각. 이 소리는 제 해방을 알리는 고동소리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딛는 전진의 발걸음입니다. 화창한 오후의 태양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그림자조차 예전보다 훨씬 크고 선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뾰족한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화사한 빛 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